MBTI 해주는 병원이 있으면 이상한 병원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MBTI에 대한 진실들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10년 동안 심리학을 공부를 하시면서 MBTI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아, 대학교 때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성격 심리학 네. 심리학 전공 과목이긴 했는데 거기서 한번 이제 싹 다 한 80명 되는 수강생들 MBTI 하게 한 다음에 같은 MBTI끼리 해쳐 모여? 저 그거 들었는데 응. 그거 사랑의 심리 아니에요? 아니요, 성격 심리. 아, 근데 성격 같은 심리 교수님 맞아요. 아니에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 교양 과목이었어요. 오. 근데 딱 그때만 MBTI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해보고 그 이후로 뭐 과목으로 듣다거나 뭐 책을 공부한다던가 이랬던 적은 사실 없더라고요. 아, 저는 그 MBTI가 그 이제 심리학 전공 서적에 들어가 있는 걸 딱 한 번 봤어요. 거기에 이제 MBTI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영어로 샬라샬라 써 있었는데 그 MBTI는 타로 영어로는 기억이 안 나니까 타로, 뭐 점성술 그런 거랑 동급이다. 그 정도였어요. 종합적인 전문적인 심리평가를 받아오라 하시면은 받아야 되는 풀배터리 검사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MBTI는 없습니다. 상담 시설이라든지 센터 같은 곳에서는 할 수는 있죠. 저도 그런 데는 가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음. MBTI를 해주는 그런 상담 시설? 이런 데는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한다? 그거는 뭔가 돈을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죠. MBTI 하는 건 요즘인 것 같은데 이게 나이는 몇 살인 검사죠? 무려 1944년도생이에요. 44년생? 네, 누가 만들었냐?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도 아니죠. 브릭스와 이제 마이어스라는 딸과 모녀지간이 만드신 거고, 심지어 따님분은 정치학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카를 융의 분석 심리학이라는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이론이 굉장히 멋진데? 하고 그 이론을 따로 독학하던 두 모녀가 함께 이런 거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확실한 걸 선호하진 않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인프피라는 유형이 생겨버리면은, 그러니까 틀이 생겨버리면은 인프피로서 할 만한 행동들 또는 인프피로서 얘가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대충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예측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이 거예요. 사람이 물음표였다면은 너는 이런 유형이구나 라고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제 경험을 생각해봤을 때 그때 그 교양 수업 같은 데서 같은 MBTI끼리 모여 했을 때 이렇게 조원들 만났을 때 좀 신기한 느낌 받긴 했거든요. 맞아요. 만나자마자 이제 서로 얘기도 안 나누고 이름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약간의 소속감. 그리고 너도지? 뭐 나도. 거기 너도? 인간은 언제나 외롭잖아요.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찾는 것 같아요. 근데 MBTI가 웬걸 얘기할 주제가 아주 무궁무진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 아직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다 알았다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갖는 혼란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어쩌면 MBTI에서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러면 과연 그 불편한 진실들은 무엇인가? MBTI가 과학적인 근거나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검사는 아니라는 거.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 성격 검사가 있어요. 빅5 이론에 기반을 한 건데 네오PI라는 검사가 있어요. 빅5 자체가 큰 5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성격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문항 같은 것들을 몽땅 때려 넣고 막 체크를 하게 해서 걔네들을 이제 나중에 그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요인을 묶어 놓은 거예요. 묶었더니 5개의 덩어리가 생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성격, 이런 성격, 이런 성격 이렇게 그 경험적인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걸로 기반으로 만든 거죠. 심리학의 저명한 학술지들은 MBTI를 다루는 논문을 거의 싣지 않고 사실 연구자들이 MBTI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안 하겠죠. 중요한 건 MBTI가 선호도에 대한 평가지 어떤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를 선호해서 찍는 거지 실제로 이거를 행동을 많이 하거나 할 수 있거나
능력이 많아서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호도, 주관적인 선호도를 반영한다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이런 특성 때문에 내가 보이고 싶은 내 모습이 음. 반영되기 되게 쉬운 검사죠. 그러니까 자기 보고식, 그러니까 내가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반영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MBTI가 이렇게 양극화로 양분하잖아요. T나 F, N, S 이렇게 양분하고 내가 이렇게 중도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그 양분된 유형으로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가지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직관과 감각이 있잖아요. 직관은 감각이 발달되어야 직관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느낌이 그 감각의 최종 결정판이래요. 그냥 느낌이 정말 아무런 감각의 기반 없이 느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각이 발달되면 직관이 발달되는 것처럼 둘 다 높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건데 이거를 분류시켜놨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모순이 있어요. 과거부터 이렇게 좀 유형으로 나뉘는 거, 예를 들면 뭐 정치, 뭐 아니면 인종, 뭐 아니면은 뭐 종교들도 그렇고 이렇게 수많은 좀 차별, 편견,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많이 양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입사 장면에서 요즘 MBTI를 물어보거나 MBTI를 쓰라는 데가 있대요. 많죠. 네, 근데 거기서 내가 I인데 I라고 쓰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괜히 손해보는 것 네, 같잖아. 왜냐면 I가 가지는 어떤 편견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할 말 많네,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네. 아, 이거 근데 병원을 좀 까는 건데? 왜요, MBTI 왜요? 물어보는 병원 있었어요. 면접 보러 다닐 때, MBTI 물어보는 데가 은근 있었어요. 진짜요? 두 군데인가 있었어요. 사실대로 얘기하셨나요? 전 사실대로 얘기했죠. 근데 얘기하면서도, 되게 이 MBTI가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왠지 잘 맞을 것 같은 MBTI가 또 있고요. 그래서 MBTI가 조작하기도 쉽대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여야지 하면 그것대로 체크하면 그렇게 되게 나온대요, 결과가. 또 편견만 나긴 하니까, 그게 또 심해요. T랑 F. T들이 좀 박해받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F시니까 모르시는구나. 분노에 여기 가득 차있어. T를 되게 모질이로 써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뭔가 이런 것도 이해 못하는, 사회적 맥락을 전혀 이해 못하는.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네. 사람으로 취급하는. 무슨 사페처럼 써놨어요, T를. 네, T라서 화내는 거 아닙니다. 네, 맞아요. T라서 화내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능력의 결핍으로 봐버리니까. 뭐 결핍된 걸로 봐버리니까. 아까 MBTI는 분명 선호도의 평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능력으로 치부해버리고 이 사람의 어떤 단점 뭐 이런 걸로 낙인 찍어버리는 게. 최근에 그런 설문도 봤거든요. 가장 일하고 싶은 MBTI 유형은? 그거 진짜 직장인들한테 선물 돌렸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 MBTI에 따라서 일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뭐 심지어 뭐 그런 것도 있죠. MBTI 별 그 연봉 순위. 맞다. INFP 꼴찌더라고요. 저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약간 저 스스로한테도 어떤 편견이 생기는 거죠. 저도 알잖아요, MBTI의 어떤 허술함을.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그게 합리화의 어떤 방법으로도 쓰여요. 뭐 P들이 보통 뭐 게으름을 필 때 게으름을 핀다에 또 피네요. 하필이면. 나는 원래 P라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좀 합리화를 하게 된다던가.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더 발달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나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거에는 워낙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적성이 안 맞아. 라고. 원래 젬병이야. 원래 젬병이야. 약간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회피의 수단이나 좀 합리화의 수단, 변명의 수단으로 이거를 사용하고 결국에는 이게 더 강해지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의 한계, 자기의 가능성을 MBTI 때문에 어떤 한계를 짚고 막아버리고 틀을 만드는 건 정말 위험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거르고 재미로 보고 재미로 즐기고